안녕하세요. 예, 뚱수학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지수와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이론 강의를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전부터 이거하고 그 로그하고 이것들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오프라인에서 학생들하고 그냥 얼굴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영상 찍는다고 생각 안 하고,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할 적에는 스토리가 잘 맞춰지는 것이, 이상하게 요 촬영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면은 무언가 자꾸 꼬이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차례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기초를 잡아야 될지를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해서 쉽사리 시도를 못했는데요. 오늘은 그냥 이런저런 생각 다 버리고 그냥 진짜로 이 부분은 기초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부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기호에 대해서 조금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A 더하기 A 더하기 A, 이런 식으로 A를 3번 더한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죠? A를 3번 더한다. 그죠? A 곱하기 3 이렇게 해서요. 요거를 곱하기를 생략하고 또 숫자를 앞으로 쓰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쓰죠? 3A 이렇게 쓰죠. 그죠? 이거하고 비슷하게 곱하기를,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A 곱하기 A 곱하기 A, 이런 식으로 A를 3번 곱했다, 이런 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A의 세제곱 이렇게 씁니다. A가 3번 곱해졌다. A의 세제곱. A의 세제곱이 정식 명칭이고요. 정식 명칭이고, 가끔 어떻게도 말을 하냐면 A의 3승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게 원래는 일본에서 건너온 표현이에요. 일본 수학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건너온 표현이고, 이 승이라는 표현이 올라탄다라는, 승차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를 쓰고 있어서요. 이 A 위에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올라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호를 그대로 이렇게 표현한 말이죠. 이게 이제 뭐 인터넷에서 보면은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부산 사람이냐 부산 사람이 아니냐를 가르는 발음의 차이, 이런 거를 할 적에 이거 인터넷에서 나오거든요. 실제로 서울 사람이 이거를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이걸 발음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부산 사람이거든요. 부산에서만 40년을 자, 그래서 예, 25살입니다. 네. 이게 이제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부를 때 우리 승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승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도록 해주세요. 저도 사실은 많이 써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자, 어쨌든 넘어가고요. 그냥 재미삼아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더하기는요, 곱하기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네, A가 만약에 A가 5번이 더해졌다 그러면 A가 5번 더해졌다라는 표현이고, 5A 이렇게 쓰죠. 5A. 마찬가지로 A가 4번 곱해졌다 이렇게 하면은 A의 4제곱, A의 4제곱, 이렇게 정식 명칭입니다. A의 4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일단은 지수가 어떤 건지는 알았어요. 이거를 이제 이거를 지수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밑에 있는 이 아이를, A를 밑이라고 하고요. 밑에 있다고 해서 밑이에요. 요거는
A의 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수. 자, 일단은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알면은 일단 요거는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수 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봐놓을 필요가 있겠네요. 진짜 기초적인 거, 완전 중학생 거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이런 식으로 되면은 얘가 어떻게 되느냐. 자, 무슨 말이냐. A의 세제곱 숫자를 셈이 소수들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2, 3, 5, 7 이런 숫자들을 되게 잘 쓸 거예요. 어쨌든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5제곱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이게 과연 뭘까라는 거죠. A의 세제곱 의미들을 한번 봅시다. A의 세제곱 A 곱하기 A 곱하기 A죠. 그리고 A의 5제곱은요.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A가 결국 몇 번 곱해진 거예요? 하나, 둘, 셋. 이거 분배 안 됩니다. 같은 연산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번이 곱해지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A의 8제곱 이런 식으로 곱해진다. 이렇게. 그죠?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A가 m번 곱해진 거고요. A가 n번 곱해진 겁니다. 그러면 결국 A가 몇 번 곱해진 거나요? 예, A가 m 더하기 n번 곱해진 거다. 이게 지수법칙 1번입니다. 밑이 같은 수를 곱할 때, 지수끼리 더하기의 결과로 나타난다. 라는 거. 여기 3 더하기 5, 8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진다. 라는 거. 이게 됐죠? 두 번째 내용은요. 나눗셈입니다. 나눗셈인데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A의 5제곱 나누기 A의 제곱. 그냥 이거는 제곱 이렇게 표현하죠. A의 제곱.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5번 하나 둘 셋 넷 5번. 그리고 나누기 A 2번 곱한 거. 나누기 A 2번 곱한 거.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1의 1의 약분 1의 1의 약분 이렇게 됐어요. A가 3번 이렇게 나오죠. A가 3번 곱해진 겁니다. 만약에요.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 하면요. 그럼 같은 걸로 나눈 거잖아요. 1입니다. 그죠? 같은 걸로 나눴어요. 5 나누기 5는 1 이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A 3번 곱한 거 나누기 A 3번 곱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1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A 제곱 나누기 A 4제곱 소수 좋아한다면서요. 5번 쓸라니까 귀찮아서 그래요. 자, A 나누기 A 이렇게 하면요. 되겠죠? 그러면은 날라가고 A 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선풍기 바람. 자, 그러면 이거의 결과는 3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m이 n보다 클 때 a의 m-n 제곱 이렇게요. 그리고 m이랑 n이랑 같을 때는요. 그럼 1 이렇게 나오겠죠. m이 더 작을 수도 있겠네요. 네, 더 작을 수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더 작은데요. 날라갈 거 날라가고 남는 거가 나오는 거니까 결국 이제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분의 1 이렇게 되죠.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분의 1 이런 식으로 되죠. 그렇죠? 자, 요게
중학교까지 배우게 되는 지수 법칙이죠. 그죠? 자, 세 번째 지수 법칙. 세 번째 지수 법칙은요, A의 M제곱에 N제곱, 이렇게. 아우, 습관을 고치면서 정식 명칭을 쓰려고 하니까는 정말 미쳐버리겠네요. 자, A의 세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A의 세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뭐, A 세제곱이라고 하는 거가 A 곱하기 A 곱하기 A인데, 그거를 제곱하란 얘기죠. 제곱이라고 하는 건 이거를 똑같은 거를 두 번 곱하라는 얘기니까 A 곱하기 A 곱하기 A에 A 곱하기 A 곱하기 A 이렇게 곱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A가 총 몇 번? 6번이 곱해지게 되겠죠. 이거는요 3 더하기 2가 아니죠. 어떻게 된 거예요? 3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얘 한 가지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더 많이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A 곱하기 B의 N제곱.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B분의 A의 N제곱.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눈치채신 분들 있을 겁니다. AB가 N번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AB가 만약에 3번 곱해진다 이렇게 하면 AB, AB, AB 이렇게 3번을 곱하는 거예요. AB, AB, AB.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A 곱하기 B고요. A 곱하기 B, A 곱하기 B인데 곱하기들은 어떻게 돼요? 서로 교환이 가능하죠. 그래서 A끼리 쭉 모을 수 있고요. A. 그 다음에 B 이런 식으로 모을 수 있죠. 그죠? 곱하기로. 그러면 결국 뭐가 되냐? A 세제곱에 B 세제곱 이런 식으로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죠? 예. 가능하다. 요거는요. A의 N제곱, B의 N제곱 이런 식으로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전화가 와서요. 어차피 이거 붙여서 올릴 겁니다. 자, 이것도요. 어떻게 될까요? 뭐 뻔한 이야기죠. 이건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4가지의 공식이 만들어지는데요. 그죠?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지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재미있는 것들을 도입을 하면서 특히나 요 세 번째 식이란다. 미쳤는가 보다. 자, 두 번째 공식 이것을 어떻게 간단하게 하나의 그걸로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왜 이거 큰지 작은지를 비교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지 공식을 너무 번거롭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를 도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냐, 이때까지 지수는요, 지수는 지수가 자연수인 것들을 가지고 한 거예요. 요것도 큰 것 빼기 작은 거를 해야지 자연수가 되는 거잖아요. 요거 빼기 요거 이렇게 하면 자연수가 되게 되겠죠. 그죠? 큰 것 빼기 작은 거. 여기는 요거 빼기 요거. 큰 것 빼기 작은 거. 이렇게 해서 큰 것 빼기 작은 걸 해야지 자연수가 되는데요. 자연수 범위를 조금 초월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정수 범위일 때 어떻게 지수가 나와라. 지수가 정수가 되면은 정수 범위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 즉 뭐도 되고 지수가 0도 되고요. 지수가 -1, -2, -3 이런 것도 된다고 친다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식을요, 요 하나의 식으로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을 그냥 자연수 범위에서의 식하고 동일하게 맞춰주는 거죠. 자연수 범위에서의 식하고 동일하게 a의 m-n 제곱으로요.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떤 것들을 정의할 수 있냐면, 자, 이거 같을 때 1이었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에서 m하고 n이 같을 때 1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것과 이것이 같아지면은 0이 되잖아요. a의 3승 나누기 a의 3승 하면은 요 규칙대로 간다면 a의 3 빼기 3승 이렇게 해서 a의 0승 이렇게 되죠. 죄송합니다. 원래 버릇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냥 무시해 주세요. 자, a의 0제곱이 됩니다. 그죠? a의 0제곱이 이렇게 되면 이거 원래는 뭐였어요? 같은 걸로 나눌 때는 1이었죠. 결과가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어떻게 같다 이렇게 가는 거죠. a의 0승, 어떤 수의 0승은 1이다 이렇게요. 일단 하나는 해결됐네요. 하나는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뒤에 지수가 큰 경우를 한번 봅시다.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5제곱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대로 간다면 어떻게 돼요? 이거대로 간다면 a의 3 빼기 5승 a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자연수 지수 범위로만 생각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써야 되잖아요. 뒤에 게 크니까는 분수로 쓰고 뒤에 거 큰 거 빼기 작은 거 이런 식으로 가야 된댔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 a의 제곱분의 1이 되죠. 그죠? a의 5 빼기 3승분의 1 이렇게 돼서 a의 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그죠? 네. 중학교 가정에, 그러니까 중학교 가정에 이렇게 하면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지수가 자연수 범위라고 생각할 적의 공식과 그냥 지수를 정수 범위로 확장시켰을 때의 공식을 서로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하면서 맞춰주다 보면은 이렇게가 같아집니다. 즉 어떻게가 같다고요? a의 마이너스 n제곱이 a의 n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가 된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새로운 규칙을, 새로운 정의를 두 가지를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 하나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자연수 지수일 때는요, 자연수 지수일 때는 밑이 어느 수라도 상관이 없었어요. 어떤 수라도 상관이 없었는데 정수 지수가 되면은 밑이 0이 되면 안 돼요. 밑이 0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밑이 0이 되면 0으로 나누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1 나누기 0 이런 식으로 0분의 1 이렇게가 되죠. 0의 0승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정의하지 않습니다. 정의하지 않습니다. 자, 정수지수일 때는요, 밑의 조건이 뭐가 돼야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 밑은 0이 되지 않는다라는 조건 하에서 지수가 정수인 범위로 확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것들을 정의해 준다? a의 0승. 0의 0승은 정의되지 않습니다. a의 0승이 1. 정의라는 것은 약속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0의 0승 이런 건 약속하지 않아요. 아예. 예.
a의 0승이 1,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n승이 a의 n승분의 1 이런 식으로가 돼요. 그죠? 됩니다. 자, 이러면은 끝이 였으면 좋겠는데요. 예. 교과서를 잘 보면은 지수를 어디까지 확장시키냐면 지수를 유리수를 넘어서 실수까지 확장을 시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지수를 어디까지 확장시킨다고요? 실수 범위까지 확장을 시켜요. 지수를 실수 범위까지 확장을 시킵니다. 어쨌든 정수보다 더 확장되는 경우가 되면 자, 자연수 지수, 정수 지수, 그 다음에 유리수 지수, 실수 지수. 이렇게 지수가 확장이 되면은 거기에 있는 그 미치의 조건들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연수 지수일 때는 미치의 조건이 아까 뭐라 했죠? 뭐 별다른 조건이 안 붙습니다. 근데 정수 지수가 되면은 미치의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된다? 미치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붙죠. 정수 지수일 때는 미치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붙고요. 실수 지수일 때, 즉 유리수 지수거나 실수 지수가 되게 되면은 미체 조건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게 됩니다. 그 외의 것은 의미가 없어져요. 의미가 없어진다. 자, 이거는 일단은 분수지수를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m제곱의 n제곱이 A의 mn 이렇게 m 곱하기 n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지수법칙 세 번째 공식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자, m이라는 아이가 m이 엄마? m이라는 아이가 m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하지 맙시다. m 곱하기 n이 만약에 1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m 곱하기 n이 1이 된다면 그렇다면 m이라고 하는 것은 n분의 1 이런 식으로가 되죠. n분의 1 맞죠? 네네. m 곱하기 n이 1이라면 m은 n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다시 써준다면요. a의 n분의 1의 n제곱은 a의 1승 이런 식으로 돼요. 그죠? a의 1승은 어떤 거에 1승은 한 번 곱했다는 거니까 사실은 같은 거를 한 번 곱했다? 그냥 a라는 얘기예요. 그냥 a. 자,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문제죠.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거 대신에 x라고 a의 n분의 1승이 x라고 이렇게 써준다면 x의 n제곱이 a 이렇게가 만들어집니다. 네, x의 n제곱이 a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이어서 x a도 양수고요. 요거를 구성하고 있는 것도 0보다 큰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x의 n승이 a다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 요런 식으로 표현해요. x를 희한한 거 쓰네요. 이렇게 표현해요. 거듭제곱근을 먼저 했었어야 되나? 원래 그 기준은 거듭제곱근을 먼저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가겠습니다. x라고 하는 것이 n제곱근 a 이렇게 표현해요. n제곱근 a. 자, x의 세제곱이 a다 이렇게 하면은 x는 어떻게 표현하냐?
세제곱근 A 이렇게 표현해요. 요 루트의 요 윗부분에 작게 써줘야 돼요. 이 숫자는 크게 쓰면은 이렇게 쓰면은 3루트 A가 돼서요. 이거랑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A의 세제곱근 A, 세제곱근 A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세 번 곱해서 세 번 같은 것을 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세 번 같은 것을 곱해서 A가 되는 거. 즉 무슨 말이냐? 만약에 세제곱근 8 이렇게 한다면 3승을 했을 때 8이 되는 수가 뭐냐 이거죠. 뭐를 세 번 곱해야 8이 되냐? 2요. 2의 세제곱이 8이잖아요.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하면 8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이거죠. 만약에 이렇게 됐어요. 4제곱근 81 이렇게 됐어요. 그럼 무엇을 4번 곱하면 81이 되냐? 뭘 4번 곱해야 되죠? 예. 3이죠. 3을 4번 곱하면 81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거듭제곱근이에요. 거듭제곱근의 정확한 것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해버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자, 우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자, 또 한 가지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뭐가 야가 x였잖아요. 야이가 이렇게 된다고요. 다시 a에 이게 뭐가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선생님 아까 밑이 양수여야 된댔는데요. 왜 그런 거예요? 일단 지수 법칙을 하면서 이런 거 있죠.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제곱 이렇게 루트 이렇게 씌워주면은 마이너스 1의 루트 이렇게 하면은 이거 뭐 우리는 뭔지 알잖아요. 예, 이거가 허수 단위 i죠. 그죠? 허수 단위 i인데 이거를 여기다가 이 일반적인 법칙에다가 도입하기가 껄끄러워지는 거예요. 계산이. 예. 식이 단순해지지가 않고 계산이 복잡해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얘를 일단은 지수법칙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생략. 예. 따로 이렇게 덧붙이는 방식으로 갑니다.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필요가 있어서 밑이 0보다 작은 경우를 제외하는 거고요. 0이 아닌 경우, 0인 경우도 제외하는 거예요. 밑이 0인 경우, 0보다 큰 경우로 할 때만 지수를 이제 유리수, 실수 범위로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수를 실수 범위로까지만 확장시킬 수가 있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네. 쌤이 고등학교 때는 지수가 복소수인 것도 했었어요. 지수가 복소수인 것도 했었는데 그게 설명하기가 어려웠어. 이유를, 원리를. 그래서 그 부분을 쌤이 졸업하고 얼마 안 있어서 교육과정에서 빼버렸어요. 그렇게 무려 하여튼 좀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안 해요. 네. 다음에 한번 할 기회가 있으면 할게요. 네. 이제 복소수 지수를 하는 것이 다른 범위에, 다른 분과에 도움이 되는 게 있거든요. 전기 파트라든지 이런 것에 도움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한 번은 할게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원리 설명과 그 다음에 공식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지을까 해요. 예, 거듭제곱근은 아까 전에 얘기가
잠깐 짧게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할게요. 자, x라고 하는 것을 n번 곱해서 a가 될 때 x를 n번 곱해서 a가 될 때 이때 x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x를 a의 n제곱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듭제곱근 n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방정식이죠. 방정식의 하나의 근입니다. 자, 방정식의 근인데요. 보통 n차 방정식일 때,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일 때 근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오냐면 3개가 나오죠. 4차 방정식에서는요 4개가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쭉 해 나가게 되면 n차 방정식이 되면 이론적으로는 몇 개의 근이 나오느냐면 n개의 근이 나와야 돼요. n개의 근. 2차 방정식에서는 근이 2개, 3차 방정식에서는 근이 3개, 4차 방정식에서는 근이 4개, 이런 식으로 해서 n개의 근이 나와야 되는데요. 이게 무슨 범위일 때 x가 복소수 범위일 때 그렇습니다. x를 복소수의 범위로까지 하게 되면 n개의 근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건 기본적인 방정식 이론입니다. 그런데 실수 범위에서만 보자 이거예요. 실수 범위에서 근을 체크를 하는 것은 그래프를 가지고 해결을 하거든요. 그래프가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있잖아요. fx 이코르 k 뭐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게 방정식이에요. 방정식 fx 이코르 k 이렇게 되었으면 함수 y 이코르 fx 하고 y 이코르 k 하고 이렇게가 만나는 점의 x좌표, 오케이, 교점의 x좌표, 얘가 이 아이의 뭐가 되냐, 이 방정식의 실근이 돼요. 실근. 이것을 이용해서 요거를 해결을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x의 n승, y 이코르 x의 n승하고 y 이코르 a 하고 이렇게 두 개의 교점의 x좌표를 찾아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y 이코르 a라고 하는 것은 a가 상수이면 이게 어떻게 돼요?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되죠. 그러니까 y 이퀄 1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y 이퀄 1 1을 하면은 x가 뭐가 되든 간에 관계없이 싸그리 다 y 값은 1이란 얘기예요. y 값이 1, 0,1, 1,1, 2,1, 3,1 이런 식으로 y가 항상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y 이퀄 a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x 값이 무엇이든 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a라는 거예요. a, y 이퀄 a. 예, 0,a, 1,a, 2,a, 3,a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쉬워요. 네, 자, 그래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이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n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져요. n에 따라서 n이 홀수라면 즉 x의 1승, x의 3승, x의 5승 이런 식의 n이 홀수라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 일단 제낄게요. 얘들을 보면은, 자, 제끼는 이유는 간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것들을 한번 봅시다. x가 0일 때는 0이죠. x가 1일 때는 1이에요. x가 2일 때는요, 요거는 뭐 8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요거는 누가 2의 5승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서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돼서요. 16 곱하기 2에서 32가 나오죠. 그죠? 자, 뭐 어쨌든요. 갑자기 확 커진다. 그죠?
x에 1을 넣어주면 1인데 x에 2를 넣어주면 갑자기 확 커지죠. 그리고 3을 넣어주면 더 확 커집니다. 그죠? 뭐 어쨌든 그래프의 모양은요, x가 0보다 클 적에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요 마이너스 값이 되는데 절대값은 똑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n이 홀수일 때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거하고 x축의 평행한 직선,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a가 만약에 이렇다, 그렇게 되면은, 자, 이게 y 이코르 x의 n승이고 이게 y 이코르 a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만나는 점의 x좌표가 바로 뭐가 되느냐? 이 방정식의 이 방정식의 근이 되고요. 이 방정식의 근이 뭐가 된다? 어떻게 표현한다? 이 아이를 n제곱근 a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거예요. n제곱근 a 되겠죠? 자, 한 개 나옵니다. 한 개. 딸랑 한 개. 자, n이 홀수일 때 한 개 나오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n이 짝수일 때는 어떻게 되냐? n이 짝수일 때 뭐야? y 이퀄 x의 n승에서 n이 짝수일 때요. 그러면요, 즉 x의 제곱, x 4제곱 이런 식으로 된다면요, 어떻게 되냐 이거야. x 제곱을 이해를 하면은 금방 되죠. 예, 금방 됩니다. 어떻게 해요? x에 0 집어넣으면 0이죠. x에 1 집어넣으면 1이에요. 여기까지는 상관없어요. 2 집어넣으면 4고요. 뭐 3 집어넣으면 9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커지는 게 급해집니다. 그죠?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요, 어쨌든 양수가 나오죠. 제곱이 되면서 또는 4제곱이 되면서 짝수승이 되면은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을 때 양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돼요. 예, 이게 y 이코르 x의 n승이죠. n이 짝수일 때요. 그리고 y가 a, 이렇게 y 이퀄 a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자 보세요. a가 0이면은 0 이렇게 나와요. a가 0보다 크다면 두 군데에서 만나요. a가 0보다 크다면 두 군데에서 만나요. a가 0보다 클 때, a가 0일 때 한 군데에서 만나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안 만나요. a가 0보다 작을 때는 안 만나요. 그래서 자, n이 짝수일 때는요, 짝수일 때 a의 n제곱근이 어떻게 되냐? 자, a의 n제곱근이 세 가지의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a가 0보다 클 때, a가 0일 때, a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뉘어지는데, 어쨌든 a가 0보다 작을 때는 안 만나죠. 즉 뭐가 안 생긴다? a n제곱근이 안 생긴다. 그런 거 없다. a가 0이면요, 여기 한 점에서 만나죠. 그게 뭐예요? 예, x값이 0이죠. 예, 0 하나 딱 생긴다. 그리고 이때는요, 두 개가 생겨요. 여기랑 두 개가 생기는데, 두 개가 생기는 것 중에서 구분을 해줘야 되겠죠. 요거가 뭐라고,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 n제곱근 a 이렇게 표현하고요. 여기는요, 요거의 반대 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표현해요. 두 개가 생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요. 자, 다시 a의 n제곱근은 이 말과 n제곱근 a는 조금 다릅니다. 이건 좀 다릅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요거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기호로 표현되는 것만을 얘기해요. 예. 그런데 요거는요, a의 n제곱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의 x값.
x값이고 이 경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거의 실수값이고 n이 홀수일 적에는 n이 홀수일 적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딱히 구분을 안 하는데 어차피 한 개밖에 안 나오니까요. n이 짝수일 적에는 구분을 합니다. n이 짝수일 적에는 어떻게 플러스값. 자, 실수값이면서 이것의 실수값이면서 플러스 뭔 개념이 포함이 되는 거냐면 n이 짝수일 때는 양의 값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의 값, 양수값, 플러스 값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다뤄져요. 자, 조금 의미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뭐 그 외의 것들은 자잘구리한 공식들은 교과서를 보고 문제를 풀어보면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